다음 논란은요. 퀴어 축제 논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지난주 방송에서 퀴어 축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 곳이 왔습니다. 퀴어 축제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 더맨더머 금수토론에서 금태섭은 분명히 퀴어 축제 얘기를 할 거다. 그 안철수한테 물었더니 안철수가 나는 반댈세 하려면 저 외곽으로 나가서 하든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안철수의 대표적인 패착이고 금태섭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금태섭의 잔머리가 제대로 먹혀드린 거죠. 네. 퀴어 축제라는 게 잘 모르시는 우리 엄마한테 알려드리면은 성소수자들이 하는 축제예요. 그걸 퀴어 축제라고 해요. 근데 서울시 그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그 퀴어 축제에 직접 가서도 보고 그냥 성소수자분들하고 어울리고도 했던 바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금태섭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도 퀴어 축제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철수한테 이걸 기습적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안철수가 받기를 가장 모자라게 받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곤란하면 이거를 애둘러서 이렇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다만 머릿속에 이런 거 있잖아. 조중동이 이제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 퀴어 축제를 찬성하면 마치 이 사람이 막 어마어마한 무슨 잘못 한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그런 보도들 때문에 쫄아 있는 거예요. 그런 프레임에 빠질까봐. 근데 금태섭처럼 한번 커밍아웃 하고 나니까 공격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금태섭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든 상관없이 그 동성애 이슈를 꺼내는 그 순간 이미 안철수하고 동급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게 되는 그게 비난이 됐든 칭찬이 됐든 어쨌거나 보수 진영에서 그 주목을 받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질문을 꺼내고 안철수가 그런 헛다리 짚는 대답을 하는 순간 이미 금태섭이 가져갈 이익은 다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금태섭 입장에서는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전략적으로 이제 안철수 진영이 뭔가 준비 안 해와서 토론이 나온 느낌이라는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정의당이 지금 한 5%쯤 지지율을 가진 정당인데 서울시장 후보 안 냈죠. 그래서 정의당 사람들 중에 민주당 후보를 안 찍을 사람들은 표를 갈 곳을 잃어요. 국민의힘 후보한테 주기는 진짜 거시기해. 껄쩍지근해. 그래서 만약에 퀴어 축제 같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이었다면 안철수에게 갈 표가 싸그리 날아간 거야. 얘는 자기가 중도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약이나 이런 거 보면 극우에 가깝네. 왜 극우라고 얘기하냐면 성소수자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을 거예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동성애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싶지도 않다. 본인의 선택임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상당히 진보적 마인드죠. 이 진보적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라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퀴어 축제를 최소한 서울시청 광장에서 못하게 할 거고 하려면 저 밖에 나가서 해라. 그리고 틀린 말까지 했어. 예를 들면 뉴욕 같은 데 가면은 뭐 외곽에서 한다. 아니야. 팩트를 알고 봤더니 완전히 가짜야. 안철수가 이번 토론에서 쏟아낸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그 기억나요? 뭐 과정은 뭐 평등하게 공정하게 결과는 뭐 정의롭게 이런 거 있잖아. 이걸 지가 썼다는 거야.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야. 아무튼 그런 인간형이어서 내가 봤을 때는 금태섭한테 좀 일격을 당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 같이 말린 사람이 또 있죠. 똘똘 말린 게 이현주가 똘똘 말렸는데요. 나체로 돌아다니면 경범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퀴어 축제는 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해버렸단 말이죠. 나체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3호에 이런 규정이 있긴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 퀴어 축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일은 거의 뭐 있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 보면 갈비집 앞에 갈 때 아줌마 나오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세요 그러잖아요. 신당동 떡볶이가 막 잡잖아. 이 호객행위 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잡혀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서 해야 된다.
서울에서 못하게 막겠다. 축제를 하기 위한 집회의 신고는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집회한다, 축제한다라는 것을 경찰, 그 관할 당국에 알려주는 정보제공적 신고고요. 예,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막으려면요. 우리 광화문에서 정광훈이가 집회했을 때 막았었잖아요. 그건 이제 금지 통고라는 거거든요. 5개 집회 금지 통고라는 건데 이런 집회를 막으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국회에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돼서 뭐 서울시장으로서 이걸 막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철수도 그렇고 이현주도 그렇고 그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정말 모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 성소수자 문제는 찬성 반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찬성과 반대의 사안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가 뜨는 걸 찬성하고 반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소수자들이 분명히 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어떤 형평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지켜줄 것인가, 이 방법을 고민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인 거지. 나는 성소수자 반대한다 이 말 자체는 진짜 인종차별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 게 축제라고 하는 게 이제 성소수자들 이야기인데 이제 저쪽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극우 개신교 쪽에서는 성소수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 확립된 이론은 없지만 다수 의견은 타고난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꿔내는 것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외모나 장애 등을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거 부모 잘 만나가지고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만나가지고 외모가 뛰어나게 태어났어. 그게 칭찬받을 일이야? 정반대로. 내가 부모한테 좋은 그러니까 미모 유전자를 못 받아가지고 못생겼어. 그걸 비난받을 일이야? 근데 내가 엄청 하다못해 뚱뚱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뚱뚱한 것들 다수는요. 80% 이상은 타고나는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많이 먹는다고 게을러서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외모적인 부분을 사실은 칭찬도 비난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직도 학습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저 지난주 방송에서 한번 짜증을 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람의 외모를 갖고 빈정거리거나 비하의 표현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그 시기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쁘네, 잘생겼네는 그나마 우리들 문화의 덕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못생겼다, 키가 작다, 뚱뚱하다, 더 나아가면 얘는 쉽게 표현해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뭐 히읗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기역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리을로 시작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면 LGBT 이런 것들을 갖고 비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안철수는 사실 퀴어 축제라는 것 자체가 퀴어 축제를 찬성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사실 기독교로부터 공격을 받을 만한 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큰 기독교의 보수 텃밭에서 표를 잃는다는 그 계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별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퀴어 축제를 하고 안 하고는 서울시의 정책이나 시정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똥볼을 찼다. 오버한 건데요. 편안님 말씀하신 대로 퀴어 축제를 하든 동성애를 찬성을 하든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동성애를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저는 이 퀴어 축제 마침 얘기한 대로요. 내용으로서의 동성애 문제와 그다음에 이 형식으로서의 퀴어 축제라는 문제는 또 분리시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기본적 권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국회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근거로 인정돼야 되는 법률상의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성애라는 부분은요. 이건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중받아야 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부정하는 것 자체가 선진 사회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걸 우리가 용인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게 그 안철수가 했던 이야기 중에 진짜 심각한 이야기가 있어요. 퀴어 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받아야 한대. 이게 논리가 확장이 되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꼬맹이들부터 시작해봐요. 학교에서 얘가 코를 질질 흘리거나
옷을 잘못 입었거나 못생겼다고 쳐. 이거를 비난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너무 이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걸 그런 차원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 버리면 안 되는 게 퀴어 축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존중돼야 된다니.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일베랑 뭐가 달라요?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거 비판할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같냐고. 더군다나 서울시장 하겠다는 인간이.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까요?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할 때는요. 시장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 사용심사위원회 같은 데서 심사를 해주는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서울시 그 시장을 안 해봐가지고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철수 씨에게는 우리에게도 이명박의 아바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괴롭힐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괴롭히지 말라고 하지 마. 괴롭힐 거야. 아무튼 진짜 이 안철수는 이게 어마어마한 똥볼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표 계산에서도 굉장히 후진 네. 건데 아까 마찬가지 말씀처럼 소위 말하면 보수표를 의식해서 본인은 중도래매요. 그 중도보다 더 나아가면 그냥 우리 그냥 도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성수경이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우익 이거 이제 우리 보수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중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퀴어 축제 정도는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그냥 개방할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보수표를 의식해가지고 절대 안 돼. 열 거면 저기 도심에서 떨어져서 해. 그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로 뉴욕 같은 데서는 그렇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도 가짜 뉴스였고.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중도적 마인드는 없어요. 중도라는 개념이 어쩌면 유연성이라고 보거든.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는 진보적,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는 보수적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에 가깝잖아요. 내 생각만 맞아. 완전히 그러니까 갑자기 중도에 있던 인사가 그냥 소위 우익을 넘어가지고 극우로 튀어버린 사건이에요 이게. 안철수한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안철수가 언제 뭐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그동안 10년 가까이 우리 삽질들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어떤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된 어떤 판단과 정책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안철수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레토릭들은 진짜 글자 그대로 인종차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인종차별 시절에 그랬잖아요. 버스를 타도 흑인석이 따로 있었고 백인석이 따로 있고 화장실도 백인용 화장실, 흑인용 화장실 다 따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를 어떤 공간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인종차별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안철수는 이따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수 후보가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처음에 그 우리 방송으로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김동길 만났고요. 홍준표도 만났대. 그러니까 홍준표를 만나고 나서 금태섭하고 안철수 토론을 본 홍준표가 초딩이라고 놀린 거 죄송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반기문도 만났고요. 조순도 만났고 조순 전 서울시장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보수 쪽의 후보는 납니다. 이렇게 지금 알박기 뭐랄까 이거 하고 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안철수 씨는 안나 땡이지. 안철수가 나오면 땡큐지. 근데 저쪽에서는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니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수구 보수 언론들이 안철수로밖에 안 되나 봐요 하면서 분위기를 또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안철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그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겁니까? 3번 되는 겁니까? 4번이죠, 4번. 4번? 네. 뭐 입당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 안철수 나오면 땡큐. 감사합니다.